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글라슈테 오리지널, 모델은 파노매틱 루나입니다. 말 그대로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글라슈테의 원형, 글라슈테 지방에서 만들어진 시계라는 뜻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 랑에라는 시계 기술자의 주도로 독일 글라슈테 지방의 시계 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글라슈테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글라슈테 지방에는 수많은 시계 기술자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시계 관련 산업군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독일 브랜드가 이곳에 모여 있네요. 그리고 이 지방에서 만들어진 시계는 훌륭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것이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기원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동독의 지배와 같은 위기가 있기도 했지만 전세계 제조업 분야의 최상위 포식자 메이드 인 저머니, 이 분야에서 쌓아왔던 내력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드레스워치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분야의 시계가 있잖아요. 다이버워치도 있고 스틸, 스포츠, 레이싱, 파일럿, 툴, 드레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시계 브랜드를 살펴봐도 시계 산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드레스워치를 메인으로 삼거나 주력으로 미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물론 여타 분야에 비해 파이가 작은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도 좋은 드레스워치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드레스워치가 눈에 밟히기 시작해요. 다이버워치의 거대한 베젤이 부담스러워지고 너무 많은 스틸 스포츠도 조금씩 물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일까요? 어쩌면 제가 여태 좋은 드레스워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밸런스와 고급 소재, 장인의 기술력과 훌륭한 마감, 진한 브랜드 가치와 역사에 범접할 수 없는 인하우스 무브, 그 모델 특유의 헤리티지까지. 물론 다른 범주의 시기에도 적용되는 조건들이긴 한데 유독 드레스워치에 더 가혹한 것 같아요. 수영장에 물이 전부 빠지고 나면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드레스워치가 그런 것 같아요. 실물과 사진과의 괴리가 가장 큰 분야, 단순히 바라볼 때와 손목 위에 올렸을 때 가장 거대한 차이가 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시계의 퀄리티는 리테일가 대비해서 선형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최근 중국 공장의 실력이 많이 올라오면서 100만원 이하의 마이크로 브랜드와 메스티지 엔트리 브랜드 사이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400~500만원대를 기점으로 퀄리티가 확 좋아지면서 다시 쭉 가다가 1000만원대 하이엔드 브랜드 진입을 기점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게 느껴져요. 파노매틱 루나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상을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 파노매틱 루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얼굴보다도 더 매력적인 무브먼트를 보기 위해서 먼저 등짝을 보겠습니다. 어떤 시계가 스위스 메이드냐, 저먼 메이드냐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브먼트의 대부분을 가리는 거대한 단일 플레이트가 보인다면 독일, 몇 개의 작은 플레이트로 나눠져 있다면 스위스 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브먼트의 4분의 3을 가리는 플레이트 중심부에는 특이한 사이즈의 로터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잠깐의 시간을 내서 황금빛 로터의 피니싱을 감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원의 골드 로터 위에 비대칭 원형 스트라이프가 입혀져 있고 로터의 끝을 일정한 각도로 커팅하는 베벨링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와 비슷한 급 혹은 더 높은 리테일을 가진 브랜드조차도 이렇게 서로 다른 마감이 만나는 부분을 이 정도로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마감이 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약간의 인간미도 보이지 않네요. 나머지 부분에는 도쿄 스트라이프, 제네바 스트라이프도 아닌 글라슈테 스트라이프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선을 중심으로 만나는 두 면의 방사형의 마감의 방향이 서로 같지 않고 조금 얇고 거친 느낌의 브러싱에다가 소재의 색깔이 조금 밝은 편이라 로터 아래 좀 더 어둡고 좀 더 부드럽고 동일한 방향으로 마감된 스트라이프 부분과 상대적으로 별도의 구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로터는 일반적인 로터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부족한 에너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스틸보다 비중이 높은 골드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비교적 두껍고 무거운 이 황금색 로터는 기묘한 디자인의 터널을 지나가는데요. 무브먼트의 심장부가 있는 부분의 깊이가 반대에 비해서 굉장히 깊게 파여 있어서 로터가 회전하는 모습이 마치 터널을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5가지 포지션에서 조정되었다라는 멘트가 적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영역에서 100%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계식 시계에는 오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온도나 자기장에 따른 헤어스프링의 변화 때문일지도, 헤어스프링의 길이에 따른 탄성의 차이
차이 때문일지도 밸런스 휠이 완벽한 원형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계는 서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손목 위에 있을 때 다양한 각도, 다양한 위치에서 평균적인 오차가 0으로 수렴하도록 여러 번의 선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조정이라고 하며 이것은 그 귀찮은 과정을 모두 거쳤다는 뜻입니다. 스틸 소재를 가열하기 시작하면 회색에서 노란색, 노란색에서 갈색, 붉은색, 보라색을 거쳐 마지막으로 푸른빛을 내게 됩니다. 이것에 광택 작업을 추가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블루 스크류가 만들어지는데요. 소재 공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필요한 작업이었을지 몰라도 현대에 와서는 아름다움을 위해 남아있는 디자인적 요소로 평가받습니다.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금속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속이 조금씩 깎여나가면서 가루가 생기고 시계를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찰이 심한 부위에는 보석이 사용되는데 보통 값비싼 시계일수록 여러 개의 주얼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밸런스 휠 안쪽이라도 동그란 페를라주 마감이 빽빽하게 발려있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거대하고 화려한 두 개의 레귤레이터가 보입니다. 레귤레이터, 조정이 아닌 조절로 조정이라는 선 작업을 마친 후에 발생하는 오차를 수정하는 작업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레귤레이터를 활용해서 미세한 오차를 잡곤 하지만 글라슈대 오리지널은 백조의 형상을 닮은 리플렉스 스완넥 레귤레이터를 활용해서 비율의 오차뿐만 아니라 대칭의 오차까지 잡을 수 있게 되면서 더 정교한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조의 머리 아래 브릿지에는 손으로 인그레이빙된 기호쉐가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약간의 인간미가 보이네요. 다이얼의 디자인은 스플릿 레이아웃 을 갖고 있습니다. 나누어지다라는 명사의 뜻처럼 시, 분, 초, 데이트, 문페이지가 다이얼 내부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시침과 분침 그리고 서브 다이얼에 위치한 초침은 좌측에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고 파노라마 데이트와 문페이지 디스플레이는 우측에 배치되어 있는데 불규칙한 것처럼 보이지만 황금 비율을 고려하여 배치되었습니다. 무광택의 58 실버 다이얼은 펄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담백하고 딱딱한 질감이라서 과한 드레스함이나 빈티지함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아주라지 패턴 위에 알파인즈의 소재와 색상과 야광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시계의 정체성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문페이지를 뒤로 하고 빅데이트가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빅데이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단차 때문인데요. 빅데이트는 1의 자리의 데이트와 10의 자리의 데이트가 동일 레이어에 위치하지 않아서 두 데이트의 깊이감이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이 빅데이트는 두 데이트가 동일 레이어 위에 위치하면서 마감이나 유격을 완벽하게 컨트롤했기 때문에 싫어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데이트가 바뀌는 순간에 들리는 소리가 마치 카메라의 셔터음과 비슷해요. 40mm의 사이즈, 12.7mm의 두께, 47mm의 러그 투러그, 20mm의 러그, 오바, 50m 방수. 클래식한 하이엔드 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심플하고 견고한 디자인 같아요.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폴리싱으로 드레스워치로서의 기본을 다했고 그 외에는 단단한 느낌을 주는 브러싱 마감이 얇게 발려 있으면서 우측 끝에는 문페이지를 조작할 수 있는 푸시 버튼이 숨겨져 있는데요. 마감의 수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코멘트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디자인 역시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완연한 드레스함에 치중하기보다는 단단함과 견고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듯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디자인이 깨끗하다고 해야 할까요? 다이얼과 케이스 그리고 무브먼트를 보고 있으면 글라슈대 오리지널이 메이드 인 저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가죽 스트랩의 정면은 악어, 뒷면은 송아지 가죽, 인그레이빙된 이중 버클로 내부 구조가 마치 자동차의 엔진을 보는 것처럼 복잡합니다. 저는 단순하면서 단단한 구조의 버클을 더 좋아하는데 조작감과 결착감이 훌륭하니까 딱히 불평할 거리가 없네요. 드레스워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드레스워치가 스틸 소재로 출시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이해하실 겁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